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 때쯤인가,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강아지 심장 관련된 거 이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했는데 그 규모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월급을 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전에 있던 개발자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파주에 기업을 차린 이유가 출퇴근이 너무 싫어가지고 파주에 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출퇴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출퇴근할 수 있는 이제 홍대로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뽑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이 일하시는 타입이 어떠냐면 되게 뛰어나고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밤낮 없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이 수의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석사들이 교수 밑에 들어가면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간문화가 있어요. 확실하게.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어떤 불만을 얘기를 하면 감히 어떻게 대표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해? 이런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반드시 CTO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얘기해라.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의사 그분이 일하는데 이제 가봤는데, 그런 어떤 간문화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떤 조무사들, 거기 간호사들이 오면 되게 눈치껏 잘해야 되고, 일 못하면은 갈굼당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하잖아요. 야, 좀 비켜봐 이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러고 뒤에서 지켜보고 서 있어요. 저는 이제 군대 문화를 알기 때문에 저게 어떤 행동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간호사라던가 그런 얼굴을 보고 이제 알죠. 어떤 문화구나. 그런 어떤 배경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회사를 이끌고 자본적인 게 이제 서서히 이제 쪼드라들죠. 어렵고. 그리고 대표로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분이 잘 못한 게 너무 찡찡댔어요. 너무 찡찡대고 직원들한테 늦어진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그런 잘못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너무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하드웨어는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드웨어가 다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안 됐는데 그 잘 되어 있지 않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양산을 이미 3,000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지 않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는 뭐 CTO도 데려왔고 막 이렇게 되었고, 연봉도 뭐 이제 억 단위를 주고 막 이러니까 그냥 엄청 좋은 거죠. 그래도 제가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엄청 커버를 쳤어요. 우리 대표는 그렇지 않다. 지금 화나서 그래 잠깐 그런 거지. 마음은 착하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 우리는 잘 될 거고 잘할 거다. 라는 얘기를 엄청 이제 잡았죠.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사장하고도 이제 트러블이 좀 생겼어요. 부사장이 원했던 스타일이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체계를 만들기 원했고, 그게 이제 중소기업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체계 넣는 거 좋은데 좀 대화를 하고 넣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환님 대기업 다녀봤어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환님이 있었던 기업 중에 잘된 기업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말은 듣기 싫다. 너가 있었던 회사는 뭐가 잘된 적 있냐? 내가 옳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뭔가를 해 나갈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제 그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더 이상 그분과 의견을 내기보단 제가 이제 복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제품 나갔죠. 제품 나갔는데 그 문제 있었다라는, 그 3,000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막 반창고를 붙이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상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나갔더니 이제 센서 선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부닥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물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하면 정말 죽었는지도 안 믿겨요, 저는. 근데 하여튼 죽었다고 하니까 뭐 죽었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게 물론 치명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후 대처를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있고 죄송하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실수를 했지만 꾸준히 제품 개선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끊어져서 죽기 이전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제품을 다 뜯으라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뜯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인을 해석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사장이 듣더니 저한테 이제 이걸 다 뜯어라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뜯는 건 좋은데 원인을 알고 뜯자라는 거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속에 불만을 담긴 했어요. 왜 불만을 담았냐면, 부사장 스타일이 뭐냐면 실무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물론 투자나 이런 데 실력이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배울 게 많은 거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거 맞지만 실무는 1도 몰라요.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약간 이제 군대 문화예요. 이렇게 하면 하자 이런 거고. 근데 제가 뭐 의미 없는 행동이고, 이제 자기도 승질이 나잖아요. 대표가 저만 갈군 게 아니라 이제 부사장도 많이 갈궜어요. 갈구다 보니까 열받죠. 열받고. 근데 그런 열받고 이제 뭔가 나가서 안 되는 상황들을 항상 이제 개발자들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품에 문제 있으니까 당장 생산 그만둬요.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나 때문에 뭔가 이제 판매가 중단되고 이러면 얼마나 이제 쪼여요.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의 방식의 어떤 소통 방식이 너무 저급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발자의 수장으로서 너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와 함께 불만을 이제 같이 담아서 왜 그러냐, 이거 뜯을 이제 이유가 없고 원인을 알고 뜯자. 그러더니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출산했을 때요,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좀 썼죠. 육아휴직도 할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환님은 이 회사 일에 별로 자기 일처럼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하지만 아니다, 왜냐면 주말에도 맨날 통화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부사장이 고생하고 있었죠. 왜냐면 자금을 끌어오는 단계였기 때문에 되게 바빴거든요. 그리고 막 주말에도 일하고, 뭐 저는 안 했나요? 저도 했죠. 그 시즌은 아니지만 강아지 때문에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열심히 일 안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오라고, 이제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더니 다 뜯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 보내놓고 아직도 승질이 안 풀렸어. 그러면 승질이 안 풀렸고 화가 났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왜냐면 논리적으로는 저한테 할 말이 딱히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토, 일, 월요일 날 출근을 했더니 대표가 이제 저희를 이제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100톤을 갖다 놔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너희 때문에 나갔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나가봤더니 부사장이 그만뒀어요. 부사장이 그만뒀대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듣고.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진짜 쪼잔해요, 진짜. 그래, 그 근거가 뭐냐면 제가 겸직을 해서래요. 그러니까 겸직을 하는 거 몰랐나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그때 이제 딱 시즌이 뭐냐면 제가 직원 3명을 뽑았어요. 근데 뽑았는데 제가 거기서 다 유튜브로 얘기했어요. 제가 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직원 3명 신경 못 쓴다,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연봉 어느 정도 많이 주고 이렇게 했겠다, 하지만 내가 1년 후에 돌아오겠다, 다 얘기를 하고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저랑 일 못하겠다, 스타트업이 어떻게 겸직이 되냐, 그거를 같이 일한 지 1년 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대표한테 얘기를 했죠. 부사장이 그만뒀으니까 저라도 좀 열심히 해보겠다. 그랬더니 우리 때문에 걔가 죽었고 절대로 이제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우리 때문에 시간 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쌍욕도 하고 거의 뭐 쌍욕 수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죄송하다 라고 하고, 어쩔 수 없으니 이제 그만두겠다, 모든 직원 다 그만두래요. 다만 3명만 남겨두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명은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 3명도 다 제가 뽑은 애들이고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인데 바보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이 상황들도 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쨌든 제가 그만뒀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데미지는 받았지만, 그런 뭐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래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다음에 할 일들을 찾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만두고 2시간 있다가 부사장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다음 날부터 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랑 부사장이랑 CTO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강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들어봐도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했던 걸 뻔히 아니까, 옆에서 알고. 그래서 이제 제 욕을 너무 이제 하길래 저는 이제 다 들리죠. 직원들이 아무래도 아니까, 그 저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돌아서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걸 다 걸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가서 녹음하려고 찾아갔죠. 주식 주기로 한 건 맞으니까. 왜 주기로 한 거 맞냐,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뭐라고 뭐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저 없을 때 그렇게 욕을 하더니 왜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얘기를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법적인 소송 다 끝나고 제가 결국에는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돈 입금하고 뭐 주식 저한테 다 넘어오면서, 제가 어쨌든 그러면서 제 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그럼 100% 떳떳하게 일을 했냐. 저도 솔직히 열심히 안 했다는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겸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허락은 받았지만 그래도 겸직했던 거 사실이고, 내가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겸직하면서 OJ 웨어라는 거 운영하면서 일했던 것도 사실이고, 유튜브 운영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다른 거 신경 썼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연봉 잘 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게 맞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베푼 게 맞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제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거 죄송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죠. 보내고 이제 답장이 왔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던 거 인정하고 뭐 각자 갈 길 잘 가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는 정말 최악의 수를 둔 거예요. 돈 줄 거 다 주고 주식도 결국에 저 주주로 다 등록돼 버렸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일도 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8kg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에 좋은 직원들을 얻어서 OJ 주식회사에 운영하게 됐고 결국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대표로서의 수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서도 잘 쓰고 법적으로도 잘 탄탄하게 해서 내가 직원들도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대표가 했던 것처럼 찡찡 안 거리고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이 리스크들을 다 감수하고 가져가겠지만 지금은 제가 많이 이제 다 박아 넣는 상황입니다. 제 사비도 많이 넣고 대출 받아서 제가 뭐 빚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100% 성공할 거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솔로록 망하더라도 이 사람들 앞에서 진짜 저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내가 봤다. 그래서 내 봉급도 다 받았고 뭐 퇴직금도 다 받았으니 이 정도 해서 이제 털자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으로는 계속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전화해서 연락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정리하고 싶어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또 믿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뛰어난 직원들과 이렇게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서 안 되는 거면 누가 해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 자체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앱이 또 나왔고요. 내년 초에 한 3월 전에 아마 오픈할 것 같아요. 그때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MVP여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왜 그만두게 됐나를 정확히 이제 내 말씀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했죠. 하지만 저도 뭐 100%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저도 주주로서 거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